자,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9월 정기국회의 전초전 성격이 강한 이번 임시국회는 여러 현안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검찰 수사권 문제가 다시 전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자, 지난 11일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죠. 이 개정안에는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범죄 가운데 일부를 부패 경제 범죄로 정의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청법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서민의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각 조폭 등 깡패 말하는 겁니다. 조직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민을 갈취하는 조폭,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조직 등 경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 범죄를 경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약 밀매와 조폭을 검찰이 열심히 수사하면 안 될 공익이 있는지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께서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평소에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하는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뭔가 약간 격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폭, 깡패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당위성을 설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자,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에 앞두고 법무부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내놨다고 보여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히 법무장관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이게 꼼수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선택인지 이거에 대해서 거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등이란 말이 들어갈 때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이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 전 의장이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항상 이제 여야 합의를 요구를 해왔고 이 경우에도 등이 들어간 문구를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하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를 했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이 굴복을 하면서 당시에 이수진 의원이나 이런 검찰개혁 쪽에 목소리를 크게 냈던 의원들이 이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했었거든요.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한 상태에서 어찌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이 밀어붙였고, 거기에 민주당 지도부가 굴복을 하면서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였던 것이고, 그때 있었던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꼼수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당시 지도부 그리고 이제 관련 정치인들이 정책으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공격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만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정치적으로 책임져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긴 측의 책임도 있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고 판단을 했으면 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었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한동훈 장관만 비난하고 있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건은 이 시행령 개정이 한동훈 장관 말대로 정말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 이 문제일 텐데요. 일각에선 시행령 개정으로 경찰이 맡았던 일부 범죄에 대해서 검찰도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추후에 과연 수사기관 주체가 누구냐 이걸 놓고 또 혼선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은 사실 시행령에 좀 많이 의존하는 그런 국정 운영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일 때부터 꾸준히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 능력이 사실상 지금 완전한 수사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찰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검사들이 수사를 다 할 수 있으면서도 또 경찰과 유기적인 협업 관계가 분명히 진행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사실
사실 이 사단이 난 것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등이라고 현재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등이라는 단어를 타고 들어가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는 것까지는 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들의 그런 수사 역량 그리고 또 경찰의 그런 수사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중첩적으로 되면서 좀 혼란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사실 모든 수사를 다 검찰이 했던 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이걸 무력화할 시행령 개정에 나서자 일격을 당한 민주당은 반격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수완박법을 재개정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가서 여야 합의로 설치된 사개특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국형 FBI, 연방수사국을 출범시키는 것 등등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검수완박법 재개정. 근데 이거는 이 등이라는 문구,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하고 있는데 이 등을 중으로 고쳐서 정부의 재량권을 좀 확 좁혀놓는다. 이제 이런 의미일 텐데, 근데 또 이거는 단독 처리해도 그게 또 부담일 수 있고 설사 처리를 민주당이 시킨다 해도 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만 아닙니까, 변호사님? 예, 아무래도 국회 의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국회에서는 또 제적 3분의 2가 또 동의를 해야 또 가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가중된 의결 요건을 두는데요. 저는 검수완박에 관련된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이 검경 수사권 나눠먹기로 돼서 수사의 비효율 내지는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대안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오히려 경찰의 비대화만 지금 문제를 더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잘못된 입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법 개정을 다시 한번 시도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수사기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의 악에 대처할 수 있느냐라는 방안을 저는 좀 더 연구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처럼 밀어붙여서 능사가 될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중립성 아니겠습니까? 수사의 독립을 전제로 한 수사의 중립성이 핵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대한변협이라든지 다른 제야기관에서 또 많은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수사권 나눠먹기 식으로 준비되지 않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양하는 방식으로 그러면서 경찰만 비대화시켜놓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저는 이 국민들의 민생 피해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요. 좀 더 어떠한 부분들이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그 방향으로 전 입법권이 행사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민주당의 다른 대안 한국형 FBI.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검찰의 남은 경제 부패 범죄 수사 기능마저 전부 이관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뭐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한국형 FBI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국형 FBI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하려면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를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관련 그 입법이나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지금 그 여야가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개특위가 제대로 설치되어서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사실 높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국형 FBI라는 것이 설치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한국형 FBI라는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뭐 이제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그걸 만들겠다는 건데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그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 안에 들어있던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중앙경찰과 지방경찰, 자체경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하고 그다음에 중앙경찰에 이제 그 국가수사청에서 사실은 모두 총괄해서 하는 구조로 원래는 이제 갔었던 건데 이게 중대범죄인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니까 검찰에게 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먹혔고 그 논리가 먹히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면 중요한 범죄는 따로 전문가를 둬서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사실 그렇게 논리에서 밀려서 사실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 또 한국형 FBI라는 개념이 다른 그 검경수사권 조정의 주체나 아니면 구조에 비해서 연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기억하시겠지만 한국형 FBI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에게 공격당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미국의 FBI는 우리나라의 그 수사 체계하고 맞지도 않고 또 미국 내에서는 정보기관의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의 FBI가 정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국내 정보, 인사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FBI에 비춰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주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FBI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렇게 연구 없이 사실은 끌어들여서 사용됐다는 한
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개특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FBI에 준해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넘어야 될 관제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결국은 법리 다툼으로 이 문제가 비화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카드들. 자, 첫 번째는 모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현행 국회법을 활용하는 것. 두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 등 사법적인 조치.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 탄핵. 글쎄요, 세 가지 모두 이게 뚜렷한 그런 카드일지 효과적일지 의문입니다. 김 변호사님. 저는 셋 다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현행 국회법을 활용한다는 거는 결국 어떤 국가의 정부에 대해서 어떤 건의 같은 걸 하겠다는 건데 예. 이 결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도 의문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한다고 해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 그건 강력한 사실, 무가 없잖아요. 없기 그죠? 때문에 그건 쉽지 않고요. 권한쟁의인 경우에는 관련된 그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헌재 결정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국회 의결로 그를 정부를 상대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의결을 통과해야 되고요. 이거를 주관하는 상임위가 법사위가 돼야 될지 아니면 행안위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둘 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실제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의문이고요. 장관 탄핵인 경우에는 장관이 이제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현재 이 시행령은 장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죠. 대통령령에 따라서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이 위법한 행동의 주체가 장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통령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거를 이유로 장관 탄핵을 하는 것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의미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세 가지 수단 모두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적절한 수단은 아니라고 좀 보입니다. 예. 또 한 번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만능 열쇠로 사용되고 있는 것,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고 있는 게 바로 시행령이죠. 경찰국 설치도 그렇고 또 검찰 수사기능 복원도 그렇고 법치주의의 근간인 의회 입법 권한을 초월했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를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시행령에 의지하는 모습은 현 정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시행령에 의지한다라는 비판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은 현대 행정부가 좀 더 이제 과대해지고 이제 비대해지면서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일정 기준을 좀 세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예. 현재 상황에서는 시행령을 가지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를 삼기는 좀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저도 시행령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 한계, 그 범위를 고려해서 정부도 남용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사실 여야가 지리하게 끌어온 것도 많고 이제 국민들도 많이 지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정쟁을 이제 내려놓고 서로 좀 협치의 모델을 통해서 좀 합의된 그런 수사 시스템 내지는 그런 기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검찰 수사 범위와 권한을 놓고 갑론을박이 상당한데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공석이 길어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군이 오늘 오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안 나온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자,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이원석 대검차장, 그리고 김후곤 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 등이 최종 후보군입니다. 자, 최종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 신 변호사님 보시기에 면면이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검찰 내부 인사가 한 7명이고요. 이제 외부 인사,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 분들이 2분 해서 이제 9명이 이제 심사 대상인 것이고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장관 제청을 통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인데요. 현재 그 구본선 전 광주고검장도 이제 외부 인사로서 좀 매우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예.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김우곤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매우 합리적 인 인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고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김학의 그 사건을 수사했던 그 검사로 알려져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이제 대검 차장 이원석 차장하고 사실은 이 인사를 다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왔거든요. 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4명 중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기수 파괴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최근 인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연수원 동기 한동훈 장관과 유기적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김 변호사님? 만약 이렇게 된다면? 적절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기준에서 보면 일단 맞지 않고요. 예. 일단 검경 수사권 조정의 기본 개념은 견제와 균형인데 지금 그 검찰총장과 그 법무부 장관이 단순히 검찰 출신을 떠나서 유기적으로 가까운 관계면 서로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기준일 거고 예. 이거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부의 기조, 윤석열 정부 쪽에서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의 독립성 보장인데 예. 지금 이렇게 되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사이에 독립성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쪽에, 윤석열 정부 쪽이 주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하고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후보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될지도 궁금하네요. 자,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